면서 일정한 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화상 부위는 반드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치료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환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습기가 있는 밴드로 상처 부위를 감싸주는 것. 하지만 이런 응급처치 모두 2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화상의 경우에서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처럼 피부 속 조직까지 손상된 3도 화상이나 귀사가 진행된 4도 화상의 경우엔 이건 뭐 어떤 응급처치도 필요 없다. 지체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 겨울철 자칫 잘못하면 평생 뼈 아픈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 화상. 조심 또 조심해서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 보내세요. 예. 자, 화상 응급처치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김호중 교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상 입은 윤정수 씨가 등장합니다. 네. 시험관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범의 윤정수 씨. 예. 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돼요. 만약에 가정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은 흐르는 물에 계속 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마 그 수돗물의 가장 차가운 정도의 온도거든요. 4도씨 정도. 이 온도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그고 계신다. 사실은 그냥 수도꼭지를 켜놓고 대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에서 직접 화상을 좀 입어볼게요. 입었다, 그러면. 예. 화상이 되겠습니다. 자, 화상이 되는데 야,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흐르는 물이라 생각하시고 예.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면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15분 정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5분 이상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방에 담글 수도 있는 상황이고 흐르는 물도 있다. 그러면 사실 흐르는 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화상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일단 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다쳤는지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상처에 수포가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정말 흐르는 물에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병원을 옮겨야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포가 생기면 수포가 금방 생기죠. 그렇죠. 빨리 생길 수가 있고요. 바로 또 한 가지 생기죠. 이게 지금 윤정수 씨는 손만 대고 계시지만 아이들은 사실 몸통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돗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죠. 샤워기로 되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다가 저체온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송을 빨리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근데요, 이렇게 손을 걷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확 걷으면 그럴 때는 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저기 이런 보려면? 플라스틱 같은 재질 같은 경우는 벗겨질 경우에 같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살점이. 근데 열탕 화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심하게 바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벗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그 어떤 플라스틱 재질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절대로 벗기시면 안 됩니다.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우리 애가 이제 이 가스레인지에 뭘 구워 먹기 시작을 했어요. 쥐퍼나 호지어 이런 걸. 근데 그 아이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용품 같은 건 없습니까? 집에서 준비해 놓으면 좋겠어요. 진짜 불에. 오늘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요거를 하나씩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밑에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김현철 씨 나눠주세요. 응급 아이스팩이네요. 보통은 이런 거 냉동실에 넣어놓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그냥 보통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아예 얼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지금 손들어 보세요. 거의. 아니 제게 없어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손들어 보시면 이게 그 질산아모늄이라고 해서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비워 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물렁하게 만져주시죠. 안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지금은 차갑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고체예요. 요걸 한번 세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물주머니 터지거든요. 터지면 어떡해요? 터져보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나 할 때 그 다음에 와, 갑자기 차가워. 차가우시죠? 나 무서워. 봉지 안 터집니다. 봉지 안 터져요. 신기하다. 봉지 안 터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세게 한번 눌러보세요. So cool, man. 네. So cool, man. 그래서 이게 보통은 집집마다 냉동실에 이게 뭐 얼려있는 상태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혹시 무슨 일이 나거나 그러면 쓸 수 없는데 이런 거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비상용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민박을 갔다 뭐 어디 콘도를 갔다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일반 사실은 가게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의료용품 파시는 데 가보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구입해 놓으시면 사실 얼굴이나 몸통이나 이렇게 화상을 입더라도 대고 병원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열감을 좀 식혔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처치? 사실은 이제 열감이 식었다. 이게 적어도 한 15분에서 20분 이게 사실은 1시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충분히 열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치료를 하실 때는 수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수포가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주사기를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드레싱 제제. 사실은 이런 바르는 연고는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바를 경우에는 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세균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바르게 되면 이게 염증이 또 퍼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연고 제제는 또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이런 붙이는 것들을 해주시면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눅눅하지 않고 적당하게 유지해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런 제제들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이제 물도 준비했고요. 식염수도 준비해봤는데 이런 것으로 응급처치를 잘 하시고 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화상이라는 건 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관리 측면에서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즘에 그 화상에 관련된 많은 어떤 그 제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화상이라는 건 결국 예방입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위험한 아이들,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아이들이 닿지 않을 정도에서 그것들을 일단 그 화상에 어떤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또 음식물 또는 어떤 그 용기들을 그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화상과 관련해서 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냥 간단한 건데요. 네네. 수포가 나는 화상을 사실 자주 입게 되거든요. 그죠? 그걸 터트리는 게 좋을까요? 놔두는 게 좋을까요? 아, 맞아. 그 되게 고민하고든요. 요걸 그렇죠. 이게 성격이 또 예민한 사람은 요걸 한번 터트려 볼까요? 그렇지.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껍질 끼잖아요. 가정에서는 수포를 터트리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터트리는 그 도구 자체도 염증이 생기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화상은 치료에 있어서 염증은 굉장히 안 좋은 흉터의 아주 첫 번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흉터의 요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더라도 저희가 아주 깨끗한 주사기를 슬며시 집어넣어서 조심스럽게 뽑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는 터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법 이제 화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겨울철에 아무래도 화상 환자 많아지니까요.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이 우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사용하시는 거, 또 한 가지는 구비할 수 있는 제품들은 집안에 항시 조금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대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고민 많이 한 거예요. 그 정도 완전 때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건강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5분간 전해드리는 비타오븐의 전현무 앵커입니다. 뉴스 못해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깔끔한 건강 정보 비타오븐 시작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추워서 외출하기 두렵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 취재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철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추위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머리와 귀입니다. 체열의 80%가 머리와 귀를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귀.